가족은 다 바쁜데 명절날 문 두드리던 그 손길이 그립습니다. 전화기를 내려놓은 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. 이번 추석엔 제주도로 여행 좀 가려고요. 며느리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. 그 말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지만 묘하게 단호함도 느껴졌어요.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담담하게 말했죠. 그래, 조심히 다녀와. 입은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론 오지 말란 게 아니라 그냥 와줬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어요.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니 창밖엔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. 요즘은 시간이 참 빨라요. 아침이던 게 금세 저녁이 되고 봄이 온 것 같다가 어느새 가을이 돼 있죠.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. 어제 일 같은데 벌써 1년 전이고 얼마 전 본 것 같은 손주는 훌쩍 커버렸죠. 명절이 다가오면 난 한 달 전부터 분주해져요. 장을 보고 반찬을 미리 만들고 손주가 좋아하는 과자도 사두죠. 집안 구석구석 청소하며 꾸준이라면서도 입가엔 미소가 지어져요. 몸 쓰는 일을 많이 해도 전혀 힘들지가 않네요. 오히려 설레요. 아이들 올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 들떠있는 기분 감출 수가 없네요. 이번에도 가족이 모이겠구나. 그 생각 하나로 하루가 금세 가요. 그런데 올해는 달랐어요. 일주일 전 아들 가족이 미리 다녀갔거든요. 정성스러운 선물, 용돈 봉투, 손주의 웃음. 그중 제일 반가운 건 손주가 할머니, 하며 안기는 게 너무 좋았어요. 몇 주 만에 보는데도 그 사이에 많이 컸더라고요. 생각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네요. 그날만큼은 행복했죠. 그래서 더 기대했어요. 저녁 먹으며 이런저런 대화가 오가며 손주 녀석도 말도 곧 잘하고 아들, 며느리도 밝은 표정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. 추석 때 또 오는 거지. 그 말에 며느리 얼굴이 잠깐 굳었어요. 아들은 얼른 화제를 돌리며 어머니 오늘 음식 너무 맛있네요. 그때 알았어야 했어요.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다는 걸. 알고 싶지 않아 모른 척했네요.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. 평소엔 아들이 전화했는데 그날은 며느리였죠. 며느리한테서 오는 전화를 보고 뭔가 직감했어요. 어머니, 이번 추석엔 제주도 여행 좀 다녀오려고요. 며느리 입장에선 말하기 어려웠을 텐데 모두 이해됐어요. 지난 설에도 뵙고 지난주에도 다녀왔으니까 또 아이가 더 크기 전에 다녀와야 할 것 같다고. 다 맞는 말이었죠. 그래서 나도 애써 담담하게 말했어요. 서운한 마음을 감추며 그래, 조심히 다녀와라. 그 한마디 뒤로 수많은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삼켜졌어요.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올 수 없는 거니? 명절인데 가족이 함께 있어야지. 그런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. 하지만 그런 말은 시대에 뒤떨어진다고들 하잖아요. 그래서 꾹 참았어요. 이번 추석엔 애들이 못 온다고 남편한테 얘기하니 긴 한숨만 내쉬더라고요. 전화를 끊고 부엌으로 갔어요. 며칠 전 담가둔 김치가 눈에 들어왔어요. 아들 가족도 먹이고 갈 때 싸주려고 넉넉히 담가둔 김치였죠. 냉장고엔 손주가 좋아하는 간식이 잔뜩 있었어요. 지난번에 왔을 때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걸 잘 먹는지 눈여겨본 것들 모두 준비해 놨거든요.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. 지난주 봤을 때 손주가 큰 것 같아 새로 준비한 옷들 보며 아, 올해 추석은 조용하겠구나. 밤이 깊고 집안이 고요했어요. 나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. 아들 어릴 적 사진, 그 미소 속에 손주의 얼굴이 겹쳐 보였죠.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나도 한때 며느리였는데 그땐 시어머니 눈치 보며 새벽부터 전 부치고 명절 끝나면 며칠씩 알았어요. 친정 생각이 나도 입 밖으로 내지도 못했죠. 한 번은 용기 내서 말했어요. 어머니, 명절 끝나고 친정에 좀 다녀와도 될까요?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씀하셨어요. 지집 여자가 명절에 친정 생각을 하다니. 그날 밤 혼자 울었어요.
그땐 몰랐어요.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. 그런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. 그분도 외로우셨던 거예요. 가족이 흩어질까봐, 마음이 멀어질까봐. 그게 두려우셨던 거죠. 추석 아침, 평소처럼 새벽에 눈이 떠졌어요. 명절이면 몸이 먼저 움직여요. 이번엔 간단히 하자 생각했는데 손이 자꾸 움직이더라고요. 결국 상은 또 푸짐해졌죠. 이젠 몸이 기억하는 명절이에요. 남편이 물었어요. 애들도 안 오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해? 그 말엔 대답하지 않았어요. 그저 손에 익은 대로 전을 부쳤죠. 과일도 깎으며 작년엔 며느리가 거들었었는데 생각하며 혼자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 예전보다 더 푸짐하게 차려졌어요. 이렇게라도 하며 허전한 마음을 달랬던 것 같아요. 아이들도 안 오고 남편과 둘이서 먹는데 이렇게까지 음식을 할 필요 없고 푸짐하게 상차림 안 해도 되는데 지난번 손주가 다녀가면서 할머니, 추석 때 또 올게. 했던 말이 떠올랐다. 아이들은 지금 뭐하고 있을까? 마음 한켠에 허전하니 자꾸 떠올랐다. 기름 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아침이었어요. 오붓하니 남편과 둘이서 식사를 마치고 저녁 무렵 아들한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어요. 엄마 추석 잘 보내고 계시죠? 화면 속엔 푸른 제주 바다가 있었고 손주가 해맑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. 할머니, 저기 바다 보세요. 바다. 영상 속 아들, 며느리, 손주 푸른 바다 좋아 보였다. 신나 들떠있는 손주 모습 보니 너무 반가워. 그래, 조심하고 재밌게 놀다 와라. 손주가 행복해하니 그것으로 됐다 싶었다.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다가도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고요해졌어요. 냉장고엔 손주 간식이 그대로 있었고 옷장엔 새로 산 손주 옷이 접혀 있었어요. 그걸 언제 줄 수 있을까? 그 생각에 달빛이 흐릿해 보였죠. 보름달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어요. 내가 틀린 걸까 아니면 시대가 변한 걸까? 답은 없었어요. 다만 하나, 빈자리는 참 아프다는 것만은 알겠어요. 며칠 뒤 아들 가족이 여행을 다녀와 들렀어요. 며느리가 정성스레 포장한 감귤 상자를 내밀었죠. 어머니, 제주도에서 사왔어요. 나는 웃었어요. 그래, 고맙다. 그 순간 마음 한켠이 따뜻했어요.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이 스쳤죠. 이 귤보다 같이 밥 한 끼 먹는 게 더 좋았을 텐데. 그 말은 끝내 하지 않았어요. 세상은 변했고 나도 변해야 하니까요. 손주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. 할머니, 다음엔 같이 바다 가요. 나는 고개를 끄덕였죠. 그래, 같이 가자. 언젠가는. 그 언젠가가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. 이렇게라도 만나고 웃고 손을 잡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. 명절은 끈이에요. 세대를 잇는 보이지 않는 끈. 그 끈이 점점 느슨해져 가지만 나는 아직 그 끝을 붙잡고 있어요. 놓고 싶지 않은 걸 조금씩 놓아가면서도 그럼에도 사랑하려 애쓰는 마음. 그게 시어머니로, 어머니로, 그리고 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뜻 아닐까요? 시간이 지나면 모든 관계는 조금씩 변해갑니다. 가까웠던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고 당연했던 일이 당연하지 않게 되기도 하죠.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다면 그건 기다림일지도 모릅니다. 누군가를 위해 문을 열어두고 언제든 돌아오길 바라는 그 마음. 그게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끈 아닐까요? 누구는 시대가 변했다고 말하고 누구는 정이 옅어졌다고 말하지만 결국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건 서로를 향한 작은 온기, 그 한 조각입니다. 오늘 사연의 주인공처럼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그 온기를 지키는 분들께 따뜻한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.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늦지 않았습니다. 지금이라도 마음이 닿는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. 구독,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